이렇게 해도 일찍 자. 일찍. 자, 수업합시다. 일찍 자는 거 좋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그 미분을 배웠는데 그죠? 미분이 뭐다? 적성의 기울기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른다. 그죠? 도함수는 뭐다? 네? 도함수는 뭐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는 함수가 있으면, 그죠? 그 함수에 도함수라는 게 있다. 원래 모든 함수가 도함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함수들은 도함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안에는 도함수가 다 들어있는데, 들어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도함수의 역할이 원래 함수의 특정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알겠죠? 그런 함수가 도함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 도함수에서 그 우리가 표현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부터 배우긴 할 건데요. 이게 정의의 모양을 좀 알아야 돼. 이 F'A이 이렇게 적으면 여기 이제 X는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인데 이 말을 정의하는 이제 식이 있었죠. 미분계수 정의, 그죠? 림텍스가 요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XA 구할 때 X-A분의 fx-fa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붙어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래서 그냥 보면 한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게 순간 변화였습니다. 얘를 표현한 다른 방식의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같은 표현입니다. h분의 a 플러스 h. 여러분 요 모양은 좀 자주 노트를 읽으면서 딱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요건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입니다. 한 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는 정의였던 거죠. 근데 요걸 사용하면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일반화시킨 함수를 우리 도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일반화라는 건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변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f'x가 쓴 겁니다. 요걸 이제 도함수라 부르는데 도함수는 여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 x와 x가 엉키기 때문에, 알겠죠? 이쪽식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다가 a 자리에 x를 집어넣어버리면 h가 0을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건 도함수의 정의죠. 알겠죠? 실제로 학교생들이 이렇게 학원에서 로피탈 정리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일부러 미분할 때 미분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도함수의 정의로 미분하시오 뭐 이런 문제 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일부러. 그러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요건 알고는 있어야 돼. 요걸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분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극한으로 미분의 값을 구해내는 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모양들은 결국은 외워놔야 돼. 근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때도 도함수의 정의를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있긴 하죠. 알겠죠? 그때 배운 미분법이 3개입니다. 다항함수 미분법, 곱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알겠습니까?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은 교과 외지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다? 높이탈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높이탈 정리라는 건 우리가 극한을 처리할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을 만나면 분모 분자 미분한 다음에 극한을 처리해도 값은 바뀌지 않아 라는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할 줄 알겠, 합성함수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높이탈을 이용해서 풀만한 문제가 많은 거죠. 알겠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는데 이번 숙제 문제 중에서 질문 좀 받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높이탈 정리의 적용까지만 쫙 드렸는데 질문 157번이요? 네네. 요거는 그쵸. 개별 우리 클리닉 하는 친구들 질문해서 내가 수업도 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판단 능력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 보시면 x 값이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k다라고 이제 k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말하는 그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그 쉽게 말하면 k, fk에서부터 k 플러스 1, fk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들의 기울기 구하는 얘기죠. 그죠? 얘가 말하는 평균 변화율은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를 얘기하는 건데 뭐 1이니까 그렇죠? 얘가 k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적분 원에서도요. 그 수열처럼 k나 n을 많이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푼 함수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 n의 1, 2, 3, 4 대입해서 정리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요. 수열처럼 K나 N을 쓰는 거 약간 수열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좀 해보시면 감이 좀 잘 잡혀요.
이게 K에 1을 넣으면 F2와 F1 사이는 차가 1이나 이 말인 거죠. 그러면 K에 1을 넣으면 F3과 F2 사이는 얼마 차이 난다? 이만큼 차이나 이 말인 거죠. 얘가 이제 식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K에 만약 3을 넣어버리면 F4 이게 바로 뭔가 얘가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은 접근이죠. 알겠죠? 일단 몇 개 던져보는 거야. 요걸 나중에 선생님 잼이라고 표현하 잼을 막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뭔가 감이 와요. 아 이게 F1과 F2의 높이 차이가 1, F2와 F3의 높이 차이는 2, F3과 F4의 높이 차이는 3,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런 의미를 담은 식인 거죠, 얘가. 알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 값이 1부터 50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1,f1과 50, 50 맞죠? 50, f50 사이의 기울기 구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 구해보면 x가 몇 차? 49분의 f50 마이너스 f1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럼 무슨 얘를 어떻게 구하죠가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우리가 좀 대입을 해봤더니 이게 1부터 2까지 올라갈 때 한 칸 올라가고요. 2부터 3까지 두 칸 올라가고요. 3부터 4까지 세 칸 올라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 어딘가에 x는 1이라는 x가 1일 때 f1이 있다 칩시다. 여기 높이가 f2가 가능한 거죠. 알겠죠? x가 2가 되면 여기 간격이 대충 한 칸 정도 올라가서 여기 간격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한 칸 차이나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F2라는 건데 F3 높이는요? F3은요? 여기서 두 칸 올라간 거 아니에요? 두 칸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F1과 F3의 높이 차는 3만큼 나겠죠? 1 더하기 2. 그렇죠? F4까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F5까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F1부터 즉 요 놈의 높이 차는 그렇죠? 자, 수열적 느낌입니다. F1에서 F3까지의 높이차 F3 빼기 F1은요 1 더하기 2였어. F4 빼기 F1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어. F4까지의 높이차가 3에서 끝났습니다. F50까지 높이차는요 1부터 어디까지 합일까? 그렇죠. 49까지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 예전 시그마 때 배웠는데 시그마보다도 1부터 어떤 숫자까지 합은 좀 이제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2분의 끝수 플러스 1입니다. 25가 그렇죠? 밑에 49가 있으니까 연산할 필요 없겠네요. 얹으면 답은 25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수열적인 접근을 요구했던 문제다. 그래서 관계식을 던져주는 역할인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되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질문 이후 166번 가보겠습니다. 166번입니다. 요거는 당연 미분 그냥 하면 되는데 미분 했어? 미분 안 했어? 이거 시 복잡하다고? 아니 표현 정확히 시기 좀 긴 거 아닙니까? 길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한 거는 이제 너의 의지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게 어려워서 못하진 않았을 것 같고 길어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다니고. 하면 되지. 자, F'를 166번입니다. F'X를 구해서 2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한 결과를 잡아내라. 뭐 이런 말이죠.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 공미분이죠. 10번 쳐야죠. 첫 번째 거 까면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두 번째 거 까면요 나머지 그대로. X-2만 빠지겠지. 그럼 대충 2 잡았으니까 여기 가겠지 이렇게. 그죠? 마지막이 이제 x-10을 치면 x-1부터 x-1을 지나서 x-9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런 놈인데 그 다음 대입할 걸 딱 연상해보면 감이 오죠. f'2를 구하고 f'5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얘가 의도가 있겠지. f'2 같은 경우는요 0 되죠. 얘만 살아있겠네. 0 되고 0 되고 x'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넣어버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쭉 가서요 마이너스 8까지 가겠네요. 그쵸? 그리고 F의 5는요 여기 뭐 x 마이너스 5만 빼고 나머지는 다 0 되겠죠? 괜찮습니까? x 마이너스 5가 있는 그 지점은요 x 마이너스 1이 나머지는 4부터 출발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가겠네. 막 가다가 여기다가 오르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서 끝나겠죠.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약분을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8 세개 남겠죠? 다 없애버리고 그죠? 약분 처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거 의지가 문제인 거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냥 이거 하면 뭐 해결될 수 있으니까 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적기 좀 부담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네, 진행을 해보면 별거 없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별거 없습니다. 또 질문요. 168번. 요거는 저번에 푸는 거 아니에요? 해야니까? 한 번 더 해줄게요. y는 봐봐요. y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4x 마이너스 3이죠. 아직 우리가 미분법이 이제 초반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연습하죠. y 프라임은 곱미분이죠. 그죠? 얘 미분하고 뒤에 냅두고 플러스 얘 냅두고 뒤에 미분. 그죠? 근데 얘를 미분할 때 그냥 합성하면 돼요. 인식돼? 그럼 얘 미분할게. 겉에 것과 2에 4x 마이너스 3의 1승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야지. 얼마야? 4. 그리고 뒤에 거 건들지 마. 곱미분 중이야.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2x. 이거 되겠죠. 이거 읽으시면 답이 되겠죠. 잘 여기 오시고요. 또 115번. 요소 좀 틀어준 거 아니야? 요거는 그냥 다시 한번 뭐 이 해석에 대한 얘기 한번 하죠. 자, 115번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얘 위의 점 P에 대해서 뭐 특정 점에 대해서 접선이 다음에 밑줄치고 하나 써. 저거는 X축과 평행하다.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0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 좌표들을 다 구해라 이 말이죠. 다음 이해됐어? 그건 식으로 쓰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랜덤으로 얘기하면요 F'X가 이 말이죠. 0 되는 X 값을 구해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함수 구하면 3차 함수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173 네, 173 하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173 보시면은 가에서 힌트 2개 잡았어. 그냥 173 가에서 힌트 잡았어. 2개. 잘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봐봐. 요게 익숙해져야 돼. 봐봐. 리미트 이제 뭐 너무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x-fx가 3이다. 그럼 첫 번째. 이게 미정에서 문제야. 힌트 2개. 알겠죠? 이제 로피탈이기 때문에 힌트 정리가 쉽습니다. 분모 대입한 게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지 저런 답이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로피탈 정리를 쓸게요.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F'X. 대입하면 F'이 3. 이렇게 힌트 2개. 됐어? 그냥 알겠어? 얘 로피탈 때리면 이렇게 1 대입하면 결과가 3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2개 힌트 잡아놓고 F1이 0인 것과 F'이 3인 거 잡아놓고 그죠? 힌트가 한 개 더 필요해요. 그게 나 때문에 다들 막힌 것 같은데 나에 보시면요 이 글을 잘 이해해야 돼. yfx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는 게 이제 2번 나를 쓰는 적어볼게요. F'X가 이만입니다. 태양이 알겠니? 얘가 말하는 yfx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F'X가 라는 얘기죠. 얘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져라고 했어. 그죠?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 뭔 소리인지 감이 잡혀야 되는데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3x고 더하기 2ax 더하기 b네요. 그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위로 블록인 거 보니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야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면 꼭지점 x좌표가 x는 3분의 1이에요. 얘가 3이라는 겁니다. a가 9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였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제 로피타 좀 넘어갈까요? 31페이지 176 176도 해석 문제죠. 이게 지금 초반에 얘네들이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봐봐요. 176입니다. yfx와 직선 얘가 2,7에서 접할 때 라는 건 자
다음에 2,7에서의 접선은 y는 4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아니야? 요만 얘기해. 그죠? fx 그래프가 있는데 2,7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그게 저직선이야 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한 거잖아. 이해되냐? 잘 들어봐. 그 말과 내 말이 같은 말인 거 알겠냐? 얘가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함수가 있어요. 물론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알겠죠? yfx가, 자, 얘가 말하는 거 써볼게. yfx 있어.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해보면 되게 좋아요. 뭐 아무 그래프 하나 있어. 그때 176 지금 한거 맞지? 다음에 176 맞지? 176. 네. 봐봐. 얘가 뭐라 했냐면 y는 4x 마이너스 1이 2,7에서 접해라고 하는 건요. 봐봐. y는 4x 마이너스 1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2,7에서 접해라는 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냐? 접하는 저렇게 말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만나면 접하는 거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접하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접하는 거는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런 건 접하는 표현하기 교차하죠. 교차. 알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접하는 게 아니고 접하는 게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죠. 약간. 알겠죠? 그게 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요 상황이라는 것은 F2가 7이고 힌트 두 개 준 거야. F'2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4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는 그치. 교차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이제 풀어야 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또 31, 32 뭐 질문해 보세요. 182번요. 182번 보시죠. 요것도 네. 여러 친구들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182번 같은 극한을 처리하려면요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통분부터 해야 돼. 알겠죠? 유리식을 깔끔하게 만들어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뺄셈이나 덧셈을 세팅해 놓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극한의 개념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풀지 마시고 이런 문제 만나면 통분부터 해서 하나의 유리함수 만드세요.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거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h에 fa 플러스 h 곱하기 fa 분의 fa 마이너스 fa 플러스 h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통분만 한 거야. 오케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재현아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 지금? h가 변수죠. 그럼 여기 곱해져 있는 fa 분의 1은 이거 빼도 되지 않나? 헷갈리는데, 그죠? 이 숫자인 거잖아. 예를 들면 얘가 3이라 치면 3분의 1은 앞에 빼놓고 풀지 굳이 극한에 놓으면 헷갈리잖아. 그쵸? 이해됐어? 여기 숫자라는 거 알겠어? 여기 h가 없잖아요. 근데 곱해져 있잖아. 시그마에서 숫자 곱해진 걸 앞으로 빼듯이. 알겠죠? 얘도 빼고 갑시다. 안 헷갈리게. fa분의 빼주죠. 왜? 이건 숫자니까. h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빼는 거죠. 요걸 풀어도 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 상태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를 놓고, 그 다음 뭐라 하는데? 이제, h에 영향할 때 극한, 무한소죠? 로피타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약간의 디테일 들어가보면, 아마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질문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유리화를 두 번 때리는 거죠. 이런 게 보이면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F2가 4였나? 이런 문제도 맞는데, 알겠죠? 오케이? 네. 이런 문제 풀 때 봐봐요. 이게 이 상태로 놓고 로피타를 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루트로 우리가 미분을 못하니까, 알겠죠? 근데 쌤이 그 예전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뭐 b로 갈 때 a로 갈 때 gx가 각각 극한이 존재하면 이런 곱셈을 진행할 때 a와 fx 곱하기 gx를 진행할 때 얘 그냥 베타가 되고 얘는 알파가 된다. 극한값 존재하면 대입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도 뭐 분모가 이런 게 아니라는, 알겠죠? 대입해서 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구할 때도 봐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예를 들면 얘가 아니야 얘를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들어 곱을 구하는데 얘는 내가 베타만 알고 있는 거야. 뭔데 베타로 써? 뭔 상관이야? 어차피 얘만 곱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존재하는 값은 대입해서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 얘를 풀 때 x가 1로 갈 때 그 요 놈은 0이 되니까 좀 골치 아픈 놈이라서 뭔가 연산 과정이 필요하고요. 알겠죠? 요 놈을 보면요. 여기 1이겠구나. 여기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루트 4고 루트 4니까 2 더하기 얘는 4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먼저 극한 처리 상관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4분의 1 빼면 안 됩니까? 되죠. 얘를 집어넣고 얘는 2잖아. 2가 곱해져 있는 게 무한수분의 무한수의 극한에 영향 안 줍니다. 어차피 알겠어요? 처리를 먼저 하는 거지. 얘하고 얘는 뭐 미분계수 정의로 F'을 더 줬고요. 로피탈을 때려서 F'을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극한값이 완세에서 딱 결과가 나오는 놈들은 먼저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걔가 뭐 0될 일도 없고 무한수분 범수도 아니고 알겠죠? 요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자 그게 안 보여서 선생님 무한수분의 무한수니까 요 곰미분으로 로피탈 때려가지고 답을 잘 구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H가 0으로 가는데 요 놈은 0이 된 놈이야. 이 놈은 뭔가 처리가 필요한 놈이야. 근데 요 놈 같은 경우는 H에 0을 넣으면 FA가 났는데 FA는 0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수를 쓰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숫자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게 곱해지는 거잖아. 흡사 여기서 4가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얘를 H 0을 시기만이 복잡하면 얘는 값이 정확히 나오는 곱셈의 영역이니까 얘를 먼저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상관없죠. 극한의 계산에 영향을 안 주는 숫자니까. 구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숫자는 FA의 제곱분의 1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 H 0을 할 때 얘 무한소를 로피탈 때려주시면 1분의 얘는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F 겉에 거 까고 안에 거서 미분하면 1 0을 집어넣어버리면 요금의 값은 마이너스 F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분의 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잘 알겠어? 시작은 통분을 해라. 알겠죠? 그리고 봐봐 FA를 나는 두 개만 뺐는데 한 개도 안 빼고 풀어도 답은 나오고요. 알겠죠? 한 개만 빼고 풀어도 답은 나오고요. 두 개 다 빼고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틀리지만 않으면 답은 나오겠지. 알겠죠? 근데 이제는 특히나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 이거 실력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안 보여서 못 푼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자. 넘어갑시다. 200번. 200번 전에 있습니까? 186번이요. 186. 186이 이거야. 나 처음 문제. 다음에 이걸 들으면 돼. 분모 문제 둘 다 유리하면 20 나와. 유리 안 나와.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맞춰서 오시면 되죠. 2분의 1 2분의 1로 하세요. 2분의 1.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얘를 2분 하겠다. 루피달러. 사실 가능하긴 한데 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진행하면 돼. 이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그냥 2분의 1. 이해했으면 뭐 알아서 해놓고 알겠죠? 하지 마. 알겠습니까? 유리화하세요. 알겠죠? 유리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번 가시죠. 유리화를 둘 다 하면 보일 거야. 자, 200번 갑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해라 하고 봤는데요. 박스부터 봐야 되겠네요. 가를 봤을 때 준영아 넌 뭘 판단했니? 가를 봤을 때 여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fx가 가를 보고 넌 무슨 생각을 했냐고. FX가 너무 길어. 진짜 진짜. 정준아, 너 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 FX의 최고차항이 여기다. 좀 더 정확하게. 2차. 6x 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었겠네. 됐어요? 네. 나를 보니까 네. 분모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네. 분자 0 대입 F0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나식을 로피탈 때리면 힌트 두 개 준 거죠. x 0을 할 때 분모 미분하면 1분의 분자 몇 F를 쓰죠?
f 프라임 0이 얼마다? 2라는 거네. 그렇죠? fx가 나왔네. 그렇죠? a, b 구해서 위에식 대입해서 로피탈 한번 때리면 답이 나오겠지.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네. 까지였습니까? 근데 여기는 높이차 없이 풀 수 있죠. 따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로피탈을 그 옛날에 선생님 배울 때 우리 수학쌤이 나 학원 다닐 때 쌤이 하는데 로피탈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축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알겠죠? 로피탈을 알면 알겠죠? 그 들어온 거 다 한 발 풀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배웠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피탈이 아주 편해요. 편한데 교과 외라서 서술형에 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알겠죠? 일단은 우리가 1차적 학습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에서 서술형 쓰는 좀 배우는 것과 알겠죠? 처음부터 그런 풀을 배워버리는 건 틀립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겠죠? 로피탈은 되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풀이를 잡은 단계에서 서술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쓰기를 좀 얻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로피탈을 쭉 풀어주세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이제 34페이지는 이제 앞쪽 문제로 아마 단련이 됐을 거니까 조금 더 레벨업된 문제겠으나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면 문제 풀이로만 가고해야겠죠. 오늘은 진도 35페이지에 있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미분 계수가 무엇인지, 미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거고요. 오늘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보시죠. 번호가 여기 안에서 2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노티스시면요 거의 1번이 미분계수 정의 내가 썼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분계수 정의. 잠깐만요. 미분계수 정의 안에 소분한데 양가로 번호 하나 쓰고 있어요. 자기 필기한 친구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하나 보자. 연나요 이분법 끝이네. 그렇죠. 3번이다. 미안하다. 3번이다. 뭐 필기장 쓰는 친구 상관없고 알겠죠? 자기 노트 필기한 친구들은요 3번으로 써야 저번 내용과 이어지긴 하겠네요. 알겠죠? 3번. 네, 선생님이 기억이 좋지 않아서요. 자꾸 내가 무슨 번호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자기 필기장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필기장 쓰세요. 3번입니다.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성. 그냥 아직 1번 파트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제 지금까지 몇 개 배웠냐면 지금까지 2개 배웠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 알겠죠? 그게 뭐였죠? 저극한, 우극한의 결과 같으면 함수값이 없더라도, 그죠? 그 2개의 값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 상위 개념이 연속이다라는 거 배웠죠. 연속은 함수값도 있어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3개의 값을 대입해서 같아야 돼. 자, 그 상위 개념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자, 미분 가능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배운 용어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연속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끊어진 함수에서 이런 함수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애매하잖아. 이 접선의 개념이 애매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끊어진 함수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요. 선생님 연속만 되면 미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이 부드럽다라는 건 뭐냐면 청점이 아니에요. 청점이라는 건 뾰족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뾰족한 점, 알겠죠? 저게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쌤이 이제 미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좀 가볼게요. 여기가 xn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f'a가 존재하냐. 지금 이제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말 똑같은 거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는 게 f'a가 존재하냐라는 건데 f'a가 뭐였죠? 이게 의미가 x는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이 되죠.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변화는 뭐였지? 한 점과 두 점 사이의 기록인데 그 두 번째 점이 어디 있는 거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무한수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점이 지금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얘가 A, FA야. 그러면 이제 얘 바로 옆에 점이 오른쪽 점을 얘기한다 그랬어? 왼쪽 점을 얘기한다 그랬어? 이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물론 바로 옆이라는 건 무한소만 떨어진 옆이죠. 그죠? 그 바로 옆이라는 게 오른쪽 옆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 옆을 얘기하는 거야? 쌤 저번에 살짝 얘기해 줬는데 기억 안 나나요? 점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아니에요? 뭐가요? 순간면을 구할 때 두 점의 그 간격이 무한소만큼 있는데 이 A, FA라는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란 말이야. 바로 옆이라는 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때도 둘 다 얘기해서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미분계수,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라고 저번 교육과정까지 불렀다. 알겠습니까? 이 말이 왜 빠졌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양옆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봐봐. 요놈 같은 경우는 요 점과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 와 요 점과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의 기울기 거의 같겠죠. 아주 무한소만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니까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부드러우니까 알겠죠? 쌤은 뾰족하면 안 됩니까? 야 뾰족하면 안 돼. 네가 이거 봐봐. 이런 그래프가 있어. X대가 여기 있어. 뾰족한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흡사 뭐 예를 들면은 2차 함수의 전체 절대값 치우면 꼭 올라가요. 거기서 많이 나오죠. 뾰족한 게. X축과 이 근처에서. 자 여기에서 F'A의 존재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않을까? 이 그래프를 따라갈 거니까. 그렇죠? 기울기 양수네요. 근데 이 점에서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의 접선이 어때요? 음수입니다. 완전 다르죠. 알죠? 이건 미분 불가능이에요. 이럴 때 뭐라 표현하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걸 얘기할 때 이쪽 기울기를 우미분계수, 이쪽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라 부릅니다. 알겠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틀리니까 요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 돼야 되고 함수가 뾰족하면 안 돼요. 뾰족하면 거기서 이 우좌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는 부드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 미분 가능이죠. 뾰족한 건 아무래도 이번엔 절대값 때문에 나오겠죠. 이렇게 꺾고 올라가면서. 알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볼까요? 209번입니다. 209번 이 문제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모양부터. 자, 209번입니다. 자, 보시죠. 개가지는 여러분 푸시고요. 나는 얘기만 해볼게요. 자, 이 함수에서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불연속 지점 몇 개 있죠?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 209번입니다. 두 개 있죠. x가 얼마일 때? 3일 때와 4일 때. 불연속은 두 개고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지점 몇 개 있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맞습니까? 그죠? x가 3일 때는 극한값 있잖아. 그치? 제가 확인되냐? x가 3일 때는 3뿔 대입한 거랑 3마 대입한 거랑 거의 같죠, 높이가. 재현이 확인되니? x가 3일 때는 x가 봐봐. 빵 뚫렸고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거 3이잖아. 재현이 보고 있어? 3 플러스 1은 높이 여기잖아. 3 마이너스 높이 여기잖아. 거의 어떻게 그렇죠? 극한값 존재하죠. 함수값이 밑에 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기름 체크 한번 넣읍시다. x가 3에서는 왜 불연속이죠? 그렇죠. 함수값과 극한값 다르니까. x가 4에서는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일까요? 3개죠. x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겠죠. 뭐 이렇게 파악하는 거 알겠죠? 미분 불가능은 그런 식입니다. x가 2일 때는 연속이지만 첨점이라서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미분 불가능이 생기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x가 1일 때는 아닙니다. 이게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거 보고 딴지를 볼 수 있죠. 선생님이 뾰족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수제를 찾아가서 알겠죠. 일단 요거는 부드럽다라는. 그냥 뾰족한 거는 확실하게 아마 그림을 줄 때는요 이렇게 티가 확 나게 줍니다. 알겠죠? 이건 부드러운 상태다. 알겠죠? 네 눈에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면 뭐라 내가 할 말은 없다. 알겠죠? x가 2일 때 3일 때는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은 아예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x가 3일 때와 x가 4일 때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고 불연속이니까 이제 x가 2일 때는 연속이지만 뾰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을 확인하는 건 너무 쉽죠. 보면 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질문합니까? 식으로 질문하죠. 식을 주고 야 이거 x가 3에서 미분 가능인지 확인해봐.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죠? 그림 하나만 띡 주고 미분 가능 확인해봐. 이런 문제는 그쵸? 그냥 보면 아니까 잘 내진 않아요. 개념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데 자 식으로 나온 상태에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은 쌤이 정리해주는 이 3단계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유형 접근을 해라. 얘가 거의 출제의 80%입니다. 70% 80% 알겠죠? 다 이 패턴이야. 이따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쌤, 미분 가능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얘기해준 기본 유형 세팅이 아닌데요. 아 그래?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서 그리기. 직접 봐. 뾰족한지 부드러운지 알겠습니까? 아, 기본 세팅이 아닌 것들은요 가끔 그려봐야 아는 경우 있어.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네가 말해.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얘가 거의 5% 미만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초반에 연습 안 할 거예요. 네, 필기용입니다. 쌤 기본 유형도 아니고 그림도 못 그리겠는데요. 아 이거는 그러면 정석대로 풀어야 돼. 자 정석대로 푼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연속부터 확인해야죠. 그죠? 엔드 이제 뭘 확인해야 돼? 부드러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드럽다를 정석대로 확인하는 건요 F'A를 미분 계수 정의로 구해봐야 됩니다. 정의로 구하기.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미분 계수 정의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가 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짬밥도 있으신 쌤들은요 일부러 저걸 탁 냅니다. 왜 애들이 다 로피탈 때려서 푸니까 알겠습니까? 저걸 딱 내면 로피탈 안 먹히고 미분계수 그 정의를 외워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는 근데 가끔 나오는 알겠죠? 가끔 나오는 문제고 대부분의 문제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가끔 나온다. 그럼 선생님 미분계수 정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건 이런 거야. F'A의 정의가 뭐였어? 이 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아마 산수는 얘가 쉬울 거야.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이거 기억나시죠? 이 식?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쉬워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고 확인하시고 연속 확인 배웠으니까 3개 대입하면 될 거 아니겠죠? 만약에 어떤 함수 이상을 던진 다음에 야 이거 x가 2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 근데 기본적 문제가 아니야.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정석대로 풀란 얘기야. 1단계 x에 2를 대입하고 2뿔 대입하고 2마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 그죠? 아마 같을 거야. 왜 미분 가능해서는 연속은 다 깔아줄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그대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걸 많이 연습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 구할 때 로피탈 쓰면 안 돼요. 왜?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상태에서 로피탈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극한을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구해서 선생님 값이 나오는데요? 우리 극한 배웠으니까.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했는데 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값이 안 나오는 경우 뭡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 0을 안 가는 거야. 뭐 한다 그러겠죠? 답이 안 나오나? 알겠죠? 아니면은 A 뿔과 A 말에 적용할 식이 다른 거야. 식을 따로 적용했더니 A 뿔이 따로 나오고 A 말 따로 나오는 거야. 값이 달라. 미분 불가겠죠. 그 말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다르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뭐 한 5%, 10% 미만으로 알겠죠. 아주 약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여기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 파트는 요 이야기는 대충 알았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 여기를 먼저 배울 건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 유형이라고 다는 건 뭐냐면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근데 기본 유형을 일부러 이름 붙이는데 요거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세팅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습관적으로 좀 기본 유형은 잘 암기해라. 그러라고 내가 때우는 거야. 잘 까먹었어. 알겠죠? 기본 유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 y는 다항함수라는 건 미분 가능 함수를 얘기하는 거 알겠죠? 미분 가능 함수가
fx와 gx를 이렇게 따로 주고 x는 a보다 커나 x는 작다. 일부러 a에서 분리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만 하다. 이런 멘트 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함수를 저렇게 만들면 저 함수는 x가 얼마일 때만 끊어지거나 미분이 불가능한 확률을 가지고 있죠. a죠. x가 a일 때. 그렇죠? 왜냐하면 단수는 다함수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말한 게 봐봐. 모든 실수는 그냥 그 함정이죠. 포인트는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힌트 두 개 줍니다. 첫 번째, a에서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대입한 fa와 밑에 대입한 ga가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여기 는이 없는데 a를 대입해도 됩니까? 되죠? 내가 대입한 건 a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얘가 다함함수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나 a를 대입하는 결과는 같으니까 그냥 a를 대입했다고 표현할 뿐인 거지. 뭐 이런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대입을 하시고. 두 번째,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연속만 확인한 거잖아. 그죠? 이게 부드럽게 만나는지 모르잖아. 이건 만난 것만 확인한 거야. 만나긴 만나네, 그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부드럽게 만나야죠. 자, 부드럽게 만나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위에 걸 미분해서 a를 대입하고 밑에 걸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됩니다. 요게 같아? 이게 미분 가능을 의미하는 거야. 자, 왜냐면 이런 의미예요. 봐봐. 저런 함수를 내가 대충 예시로 그려보면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 단순한 이체로 볼까요? 이렇게 있다 치면 지금 주어진 함수는 봐봐. 주어진 함수는 a보다 오른쪽은 y는 fx가 있는 거고 a보다 왼쪽은 y는 gx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어떤 그림은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a에서 어쨌든 함수가 다른 함수니까 그렇죠? 식이 다른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1번 만났다라는 건 요 점 높이가 같다는 거겠죠. 그 1번 확인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니까 요 점에서의 좌 미분 계수와 요 점에서의 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아마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야지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부드럽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요 F'A가 이게 우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오른쪽 함수에 대한 미분 계수니까. 그렇죠? 요 놈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 좌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풀이 되게 쉬워, 알겠죠? 그냥 대입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미분한 것도 대입하고 같아야 되는 얘기인데, 알겠죠? 그 속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둘로 미분 가능성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예요, 사실. 자, 미분 가능성 문제 만났어. 어차피 1, 2, 3단계로 접근하면 돼. 알겠죠? 거의 70%, 80% 이상 1번입니다. 알겠죠?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라 라고 했으면요 1번으로 아마 이렇게 분리 잘 시켜놓은 함수였을 거야. 대입해서 확인하고 미분해서 대입 확인하면 돼. 풀이는 되게 쉬워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확인 바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분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 그려봐. 보고 알 수 있어. 알겠죠? 그것도 안 돼? 먹는 게 물어. 그래서 차근차근 정석대로 가야 돼. 많이 만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야. 끝났는데 여기 왜 굳이 기본 유형과 예제 1이라 적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지만 얘랑 풀이법이 너무 똑같은 세팅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방에 좀 외워두라고 내가 이거 따로 뽑아놓은 거야. 그럼 무슨 문제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분 가능성 얘기는 아니에요. 미분 가능성은 방금 잘 들어. 이렇게 정리된 게 미분 가능성인 거겠죠? 자, 그 외의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에요. y는 fx가 y는 gx와 접할 때 라는 상황을 엄청 많이 만납니다. 알겠죠? 두 함수를 주고야 얘랑 얘가 접할 때 a를 구해봐. a가 함수에 껴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런 문제. 오케이? 얘가 뭐 1차, 2차도 있고 2차, 3차도 있고 3차, 4차도 있고 많습니다. 알겠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겠죠? 요런 거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x가 a일 때 접한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이건 너네가 만들어야 돼.
접하는 그 점을 x는 a로 적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제 풀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단어가 이상한 소리 했잖아. 그죠? 접하는 게 뚫고 지나가는 거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곡선이 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봐봐. 이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예시입니다. y는 fx 이렇게 생겼어. 접한다라는 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건 접한다 표현하지 않아요. 접한다라는 건 얘가 곡선이면요. 이렇게 탁 튕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그림으로만 인식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공통 접선이 돼야 돼요. 요게 공통 접선인 거예요. 우린 이런 경우를 접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저렇게 딱 맞닿아서 튕기면요,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쌤, 이렇게 생겼는데 얘 접선이 이거고 얘는 이건데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교차로 따닥 만났을 거야. 딱 맞닿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봐봐. 어떤 함수가 접한다고 했어? 야, 그럼 그 접하는 지점을 A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 이건 너네가 해야 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하는 힌트가 두 개.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어떤 함수와 이 함수가 접하는데 나는 그 지점을 A라 가정할게.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봐. A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FA와 GA가 같을 거 아니야. 이유는 다르지만. 그죠? A에서 둘이 만났으니까 FA와 GA가 같겠죠? 힌트 하나.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의 양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두 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상황도 정확히 1번, 2번을 써먹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풀이법은 똑같은 거야. 이 상황에서의 미분 가능하다? 아, 이거는 요 두 개 힌트를 주는 거야. 두 함수가 접한데, 아, A라는 지점을 잡고 힌트 두 개 주는 거야. A 대입을 갖고 미분에서 대입을 갖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같은 풀이를 가지고 있는 두 유형인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하면 됐습니다. 요거까지 생각하실게요. 봐봐. 세 번째. 또 있어. 세 번째.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fx를 잘 기억하세요. fx를 이건 암기야.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gx가 할 때 이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와서 완전 제곱식의 나머지 정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주목.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을 나눈 나머지만 구할 줄 아는데 알겠죠? 근데 이런 멘트가 미분 쪽에 나와요. 자, 어떤 다함수를 이런 놈의 완전 제곱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gx가 할 때라고 나왔어. 알겠죠? 자, 요 놈도 풀이법이에요. 힌트 두 개짜리 정도를 하나 줍니다. 뭔 얘기냐? fx와 gx 사이에 a를 대입하면 똑같고요. 미분에서 a를 대입하면 똑같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지금은 이제 설명이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봐봐.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보통 뭐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rx, gx. 그죠? 그죠? 얘를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 소리지 않죠? 혹시 이 문장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요, 필요 없고 외워옵니다. 알겠죠? 그 요 정도 이야기 정도 이해되는 친구들 들어봐. 별거 아닌 얘기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잖아. 이 나머지 정리가 항등식이죠. 양쪽이 같은 식이니까. 내가 xa를 대입해볼게요. 어떻게 돼? FA랑 사라지고 GA랑 같네. FA랑 GA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 힌트 하나 잡아냈어. 그지? 두 번째, 이거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야. 그죠? 양변 미분해볼게요. F'X는 이건 증명이니까 할게요. 오미분이야. 따갈게요.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 G'습니다. 얘도 항등식이라고. XA를 집어넣어버리면 F'A가 G'A가 같네요. 그죠? 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정리한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은 힌트를 요구하는 거다. 알겠죠? FA랑 GA는 같고 F'A랑 G'가 같다라는 걸 주는 겁니다. 알겠죠? 힌트 두 개짜리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질문할 거야. 야, 얘랑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힌트 두 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나와 대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힌트 쪽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다. 여기서 팁 하나 잡자면 여러분 요 gx는 몇 차식일까요? 요건 필요한 게 2차 이하의 식이죠. 1차 이하의 식이죠. 이런 거로 생긴 1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렇죠? 왜? 2차로 나머지기 때문에 2차하고 차수 낮아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미분간에 대한 기본 이야기는 정리 끝.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풀이로 적용을 해드릴게요. 쉬었다 가시죠. 지금 해주시고. 틀렸어. 좀 치고 있어? 여자 쌤이 바꿨대. 자, 봅시다. 여자 자, 쌤 바꿨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문제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여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미적분을 한번 싹 돌리는 진행이다 보니 타이트하게 진도를 빼고 있는데요. 끝내주시면 안 돼요? 자,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알겠죠? 내용을 체크해 보면서 적용만 잘해도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알겠죠? 전영아, 똑바로 앉아보세요. 선물 얼마예요? 선물 얼마예요?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또 공식적으로 또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까? 따로 제가 얘기해 줄게. 카톡으로 하세요. 알겠죠? 자, 35페이지. 네, 이따 끝나고 알려줄게요. 보시죠. 자, 35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210번 봐봐. 네. 자, 다음 중 x가 0에서 개념부터 봅시다. 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구해라. 자, 선생님 다 지워버리긴 했는데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식으로 확인하는 건 첫 번째 기본 유형 패턴. 그 말은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을 그리기 아니면 정석 이렇게 하는데 정석을 사용하는 문제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일단 1번 보시죠. fx는 상함이라는 건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연속함수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뭐 0에서든 어디서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은 아니죠. 우리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fx가 절대값 x의 상승이에요. 이거는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왜냐면 쌤 얘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야 절대값 나오면 분리는 네가 해야지. 그지? 요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어떻게 봐야 돼? x가 0보다 크면 x 상승.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미적분 원은 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이렇게 분리하는 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항상 절대값은 분리부터 하세요. 확인해 봅시다. 자, 어차피 0에서만 문제가 생기네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네요. 위에 0 대입하면 0이고 밑에 0이니까. 자,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의 기본 유형이죠. 미분을 떼겠습니다. 그죠? 뭐 범위는 똑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미분할 때 좀 정확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문제 상관없지만 쓸데가 없어서 여기 쓸게요. F'X를 구했는데 얘를 미분하는 순간 여기 는은 사라져야 돼. 왜냐면 X가 0에서 분리가 돼 있는데 아직 X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을 딱 하면 원래 는은 빼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 확인됐어? 원래 붙일 수 있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하면 의미 아예 없는 거야. 왜 F'빵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따가 그런 함수 하나 있을 거니까 거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얘는 일단 어쨌든 미분한 상태에서 위에 0 대입하면 얼마야? 0. 밑에 0 대입하면 0. 미분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는을 붙여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선생님 그럼 는을 빼고 나서 우리가 좀 디테일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니까 는을 뺀 상태라고 얘기하시면서 위에다 0을 대입하면 됩니까? 내가 대입하면 0 플러스죠. 그래서 나는 우미분 계수만 구해본 거야. 여기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죠. 좌 미분 계수를 구해본 거야. 둘이 같으니까 미분이 가능하겠네. 는을 붙여도 되겠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미분 가능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안 된다. 그죠? 자, 3번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3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3번 봐봐. 얘는 x가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0을 0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함수 값이 없을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네. 4번입니다. 분모함수였어요. 네, 뭐라고요? 유기함수였어요. 유리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잖아. 그게 0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x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이겠죠. 그렇죠? 따질 필요 없고요. 4번입니다. 볼게요.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2x
x가 0 잡을 때는 0 이랬으니까 그죠?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 0 집어넣으면 0 밑에 0은 0 연속이네요. 그렇죠?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 문제죠. 위에 거 미분 2 밑에 거 미분 0 그죠? 자 x가 0보다 크다. 는이 빠져야 돼. 이게 올바른 표기야. 그죠? 위에 0이면 얼마야? 2 밑에 0이면 0 다른 애 미분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5번은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면 되죠. 위에 0 넣으면 1 밑에 0 넣으면 1 연속입니다. 미분을 때려보시면 F'는 위에 거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1의 1스 이거 합성함수야.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할 게 없는 거죠. 밑에 거 미분하면 2 그죠? 위에 0 넣으면 2 밑에 0 넣어도 2 미분 가능해요. 얘는 0에서 미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제 211번에 디귿만 체크해볼게. 211번은 디귿입니다. 자 211번은 x가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 일단 연속을 얘기하면 기억, 니은, 디귿은 셋 다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도 있어. 기억, 니은, 디귿 연속이죠. 다 연속이죠. 절대값 같은 거는 불연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함수를 꺾는 역할을 하는 뿐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디귿을 하면 디귿만 할게요. 디귿이 k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난 얘의 x가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싶은 거야. 연속은 당연한 거니까. 알겠죠? 이거 미분 가능 체크하려면 기본 유형 접근으로 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보이는 문제니까. 알겠죠? 쌤 이거는 굳이 분리하는 것보다 그림이 낫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의견이에요. 이 소리는 이거니까. 그렇죠? 직접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1과 마이너스 1, 그렇죠? 꺾고 올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에서는 알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3이다. 만약에 얘를 그러면 기본 유형 세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 그림으로 푸는 게 더 효율적이고 편하죠. 이거 너무 자주 그리는 그림이니까. 알겠죠? 전체 절대값은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식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절대값 분리해야지. 안에 있는 게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음수부터 하자. 얘가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 음수라는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과 인사해야 돼. 이 정도 풀어야지.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그 외의 범위에서는 그죠? 이렇게 너는 아무데나 붙이면 돼. 알겠죠? 그때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부담 있으면 안 되지. 알겠죠? 아니 2차라고 해서 뭐 2차 보기 풀 줄 알잖아. 그죠? 양수 분리해야죠. 자 이건 식으로 한번 확인해볼까? 자 x가 1일 때 확인하는 거죠. 위에 1은 0, 밑에 1은 0 연속입니다. 그죠? 자 미분 한번 때려볼게요. k 프라임 x는 위에 거는 마이너스 2x 밑에 거는 2x 위에 1이면 마이너스 2 밑에 1이면 2 미분 불가능해. 알겠죠?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편하면 그려보시고 알겠죠? 그림을 그렸는데 정확히 안 보여? 그럼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질문이 첨점 때문에 절대값을 많이 얻습니다. 알겠죠? 그걸 잘 분리하면 금방 보이니까 그렇게 푸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213번은 말로만 해볼게요. 213번입니다. 빨리 따라와. 213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을 때 얘가 모든 실수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미분 가능하다? 1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힌트 몇 개 주는 거야? 2개. 위에 1 대입한 거랑 밑에 1 대입은 같고 둘 다 미분해서 1 대입은 같다. 이거 두 개 쓰면 뭐 A, B 나오겠죠. 뭐 그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이제 잠깐만요. 네,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딱히 설명할 게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 챕터로 좀. 자, 그 다음 기본 유형 2번으로 가시죠. 219번입니다. 219번입니다. 유형의 후반부는 약간 이 머리 아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잘 절대값을 잘 분리만 해도 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219번이 쌤이 정리한 이제 그 예제 2죠. 기본 유형 두 번째 버전.
필기장 확인하면서 아까 얘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확인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fx가 x 3승 거기다 이동을 붙일게요.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이건 fx고요. gx는 3x 플러스 8입니다. 그죠? 자, 들어봐봐. 주목. 얘와 얘가 접할 때 이거 진짜 엄청 잘 나와요. 특히나 뭐 킬러급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놓고서 마지막에 접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 딱 떠올라야 돼. 오케이? 자, 얘와 얘가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x는 a를 쓸 수는 없고 a가 있으니까 t에서 접한다 가정을 먼저 해. t란 지점에 접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힌트 몇 개? 힌트 2개 간다 이렇게. 알겠죠?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유형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해 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환경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뒤쪽에도 꽤 나오는 문제 패턴이 알겠죠? 그때 선생님이 야 얘랑 얘가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잘 숙지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힌트 2개 뭔데? FT와 GT가 같아야 되고요. F'T와 G'T도 같아야 되겠죠. 자, 의미를 좀 부여해드리면 오늘 배운 거니까 T에서 만났을 것이고 그 점에서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겁니다. 공통 접선을 가질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힌트 2개 결론만 다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죠. 적용하면 T 3승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AT가 3T 플러스 8 더하다. 산소가 좀 줄어지죠. 두 번째 힌트. 요거 미분에서 t를 대입한 게 요거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랑 같을 거니까 알겠죠?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는 요거 미분하면 3이죠. 그죠? 문자 2개, 식 2개. 여기 답 문구하면 이 산수 문제. 알겠죠? 정리합시다. 대입법이 제일 편해요. a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을 여기 대입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t 3승 더하기 2t제곱 여기다가 t 곱한 거죠?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3t 몸 좀 옮기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일단 푸시죠. 사라지고 마이너스 2t 3승 얘랑 하면 마이너스 2t제곱 숫자가 마이너스 8은 0이다. 마이너스 몇 번? t 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3은 그죠? 3차 방정식은 조립법 마이너스 2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8, 4 되네 그죠? 마이너스 2로 조립법 마이너스 2로 조립법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t 플러스 2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인데요 이거 허근입니다. t는 한 개는 마이너스 2 한 개. 오케이? t가 x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a 값은요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기본 세팅이 풀이가 정해진 알겠죠? 그런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네, 그런 표현들이 뒤에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적용해봐라. 38페이지에 기본 유형 3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자, 선생님은 228번으로 얘기할게요. 정해진 게 있으니까 문제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228번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228번입니다. 자, 선생님 또 설명을 위해서 나는 그 식에다 fx라는 이름을 좀 부여할게요. fx는 x 20제곱 더하기 2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가 보는 순간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선생님 오늘 정리한 그 세 가지 문제는요 외우라고 적어준 거야. 알겠죠? 물론 이유를 기억해 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외워놔야 돼. 이거 기본 유형 문제죠. fx와 이 rx 사이에 힌트 2개 있다고. 알겠습니까? 뭘로? x는 1로. 그죠? x-1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첫 번째 힌트 뭔데? f1이 r1과 같다. 그러면 r1이 요거 1로 2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죠? 두 번째 f'1이 r'1과 같다.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알겠죠?
일단 미분할게요. 미분해버리면 일단 x는 20x의 19제곱이네요. 그죠? 1을 넣어버리면 20이니까 얘가 20은 rx에 대한 힌트 2개 얻었어. 알겠죠? 나한테 질문이 R2를 구하래요. 아, 요거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rx가 몇차 함수죠? 1차 이하의 함수죠. 2차는 나머지니까. 그렇죠? 요거 뭐 ax 플러스 b라고 하면 힌트 2개 있잖아. 그죠? 1번 적용하면 1은 a 더하기 b는 2다. 힌트 하나. 두 번째, 미분하면 a야. 뭘 대입한 a죠? 20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a 20이니까 b는요 마이너스 18. 즉 rx는 20x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연계된, 알겠죠? 기본 유형 패턴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활용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될 문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기억만 나면 쉽게 풉니다. 이렇게 39페이지 보시죠. 자, 오늘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될 유형들을 많이 정리하니까 잘 적어놓고 뭐 오늘 한 번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알겠죠? 보고 이제 이 무슨 문제인지 구분만 잘해놔. 알겠죠? 자, 오늘 두 번째 또 정리해줄 유형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자, 유형 표현 보시면 선생님 이름을 이제 도함수의 정의 활용 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양이 이래요.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고요. 2, 3, 4 보시면요.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모양을 띄는 건 확인됐습니까? 네. 이런 유형을 또 풀이하는 풀이법이 있어요. 이게 쌤이 왜 도함수 정의 활용이라고 그랬냐면 요것도 정석적인 풀이로 들어가면 이제 미분계수 정의와 도함수의 정의를 꼭 써야지만 푸는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이제 우리가 또 그죠? 로피탈 그 합성함수 배웠기 때문에 요것도 풀이법을 쌤이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를 세팅해 드릴 거니까 일단 그걸로 답을 구하는 그 준비를 해놓자. 알겠죠? 얘 또한 그냥 유형적 문제라서 뭔가 응용되거나 활용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대응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그냥 암기형 유형인 거죠. 알겠죠? 자, 이 유형은 유형으로 할까요? 유형.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세팅 이런 식입니다. 대하여 f, x 더하기 y가 보통 이런 꼴이죠.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더하기 뭐 y 이런 꼴로 남아있는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접근입니다. 풀이법입니다. 얘가 어쨌든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x, y가 어떤 임의의 실수 xy 성립하는 식이니까 좌변에 있는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x, y가 똑같은 식이야 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 x, y에 뭘 대입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 항등식의 패턴이니까 첫 번째 할일은 둘 다 0을 먼저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이게 투에 정해진 문제라 그 결과도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F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0, 대입하면 F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어차피 여기에 있는 XY에 대한 식이나 여기에 있는 XY에 대한 식이나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내가 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는 Y에 대해 미분하는 어차피 두 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해되겠어? 재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차피 임의의 실수 X에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이 양쪽에 문제가 두 개지만 X에 대한 미분을 진행하든 Y에 대한 미분을 진행하든 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놔야 돼. Y에 관한 미분을 꼭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Y에 0을 대입하시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런 류의 문제는 0,0을 대입해서 F형을 잡기. 알겠죠? 두 번째, Y만 변수로 인식해서 미분을 때려요. 그러면 항등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항등식을 똑같은 짓을 했으면 항등식이겠죠? 그럼 거기 식에 이제 Y 0을 대입해버린 거야. 그럼 도함수가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쌤은 235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그마가 있으니까 내가 털어버릴게요. 235번입니다. 보시죠. 자, 235번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오늘은 거의 뭐 암기형 유형에 대한 전달이기 때문에 알겠죠. 뭐 근거는 선생님 설명을 다 했으나 여러분들 근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써놓을 수 있을 거니까 봐봐. 이상호입니다.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합니다.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마이너스 요까지만 보고 풀이 막 들어가야 돼. 아, 힌트 하나 나와 있네. f 프라임이가 7이에요. 그죠? 자, 이놈 세팅이 끝났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0부터 대입해. f0 00 넣은 거야. 상관없잖아. 항등식인 거죠? 00 넣으면 f0 더하기 f 2f0 0 넣고 마이너스 이거 되겠죠? 넘기면 아 f0이 1이다라는 건 뭐 하나 보였네. 됐어요? 두 번째 요거 꼭 외워놔야 돼. 기호를 잘 외워놔야 돼. y에 관해 미분해라 하고 있습니다. 양변이 항등식일 거기 때문에 y만 변수로 인식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식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항등식이 되겠죠. 자, 얘를 y 관에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죠.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냅두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요 1 곱할 게 없죠. y만 변수야. x는 상수로 보이는 거야. 는 얘는 미분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y만 변수로 보고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요 f 프라임 y가 되겠지. 더하기 이거 미분하면요 2x 얘 사라지겠죠.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얘도 항등식이겠죠. 원래 항등식 출발했으니까 같은 식이겠지. 그렇죠? 얘도 x, y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때 나는 f 프라임 x가 궁금한 거니까 y에 0을 대입하는 거야. y에 0을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0을 이렇게 뒤에 쓸게요. 2x 더하기 f 프라임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도함수로 뭐가 구했잖아. 오케이? 자, 근데 f 프라임 빵은 숫자일 텐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구해야지 도함수를 구한 거잖아. 그쵸? 이걸 구하라고 이걸 줄 것 같아요. f 프라임 2가 7이 되니까 2 대입하시죠. 그러면 f 프라임 2를 구하면 4 더하기 f 프라임 빵인데 이게 7이 되잖아 지금. 그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f 프라임 2가 7이한테 줬어. 알겠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놨으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 거 아니야. 2를 대입했더니 4 더하기 f 프라임 빵이 7이라는 얘기야. 아, f 프라임 빵이 3이라는 거야. 얘보다 더 쉬운 문제는 그냥 얘를 줄 거예요. 알겠죠? 왜 3이니까 아, 도함수가 2x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유형은 이렇게 f방과 도함수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런 풀이를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시그마 갑자기 시그마죠. K는 1부터 10까지 f 프라임 K를 써라. 요게 f 프라임 X니까 여기 K를 집어넣어버리면 f 프라임 K가 되겠죠. 됐어요? 플란 얘기입니다. 기억나나요? 2 곱하기 2분의 코스 플러스 1 더하기 3을 10번 30이다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가 얹어져 있어서 알겠죠? 쌤이 풀어봤습니다. 시그마는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엮기도 해요. 알겠죠? 특히나 뒤에 적분 쪽에서는 잘 엮기 때문에 시그마를 더 간간히 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하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있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40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딱히 뭐 선생님 풀만한 문제가 없네요. 이게 지금 요 놈이 이런 거야. 말로만 좀 해볼게요. 2, 3, 9를 보시면 뭐 간혹 이런 문제 나오긴 한다라는 거야. 2, 3, 9 봐봐. 자,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고 하고 뭐 이상한 식 있어. 2, 3, 9입니다. 2, 3, 9. 이상한 관계식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선생님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건데 뭐 내 눈으로 봐도 의미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시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식을 뒤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관계식 하나 준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f0이 3일 때 f 프라임 1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봐봐. fx가 일단 2차 함수죠.
그리고 x 플러스 1 f 프라임 x 마이너스 2fx 더하기. 요걸 그냥 식을 다루는 연습하는 거야. 그때 f방이 3일 때 f 프라임 1을 구해. 그죠?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fx가 2차면 힌트가 몇 개 잡혀야지 풀리는 거야. 3개만 잡으면 돼. 힌트 3개. 그죠? 상수 하나 잡았어. 그치? 그러면 여기 일단 x 뭘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는 거죠. 왜? 어차피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숨어있는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의미가 보이면 쓰면 되고 안 보이면 그냥 식으로 활용하면 돼. 그러면 2차를 특정하려면 힌트가 3개 필요하니까 첫 번째 접근은 뭐 x 0 같은 거 넣어보죠. 어떻게 돼? f 프라임 0 마이너스 2f 0 더하기가 0이다 라는 거니까 3이면 f 프라임 0이 얼마냐? 4. 그렇죠? 두 개 얻었어.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힌트 2개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면 0, 0이라서 식을 좀 실수하기 쉽긴 해요. 알겠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ax 플러스 1차항 개수가 얘야. 그냥 미분에서 0 대입한 게 1차항 개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헷갈린 친구들은요? 그냥 bx 플러스 c로 한 다음에 상수항이 3인 건 알 것이고. 그죠? 요거 미분하면 봐봐. 2ax 더하기 b잖아. 0 대입하면 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4라는 거야. a를 잡아야 돼. 그죠? a 어떻게 잡을까? 지금 우리한테 항등식이 하나 있어. 항등식이 하나 있어. 이거 가지고 fx를 잡아내야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얘가 f0이 3인 걸 줬길래 0을 대입해봤더니 힌트 하나 얻었어. 뭐 되게 좋은 힌트라서. 저기서 식을 약간 잡아서 힌트 하나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힌트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죠. 네. 저거 푼다게 대입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푸는 이 식을 통으로 그렇죠.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갖다 놓기 일단. 근데 좋은 접근이었는데 봐봐. 제일 센스 있는 건 야 항등식이잖아. x에 뭘 넣어서 하나 넣은 거 아니야? 그럼 x에 뭐 1 같은 거 넣어. 그냥 아니야. 부정 뭐였다? x에 뭐 넣을까? 마이너스. 좋네. 이건 센스고. 이건 진행이야. 뭘 배우고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차피 항등식이 좋으면 항등식이면 아무거나 힌트를 내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넣는 게 제일 센스네. 그럼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0 될 것이고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0이라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거잖아. 조용하면 되겠네. 끝. 이해 되겠어?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일단 좀 결을 달리해야 돼. 봐봐.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미분 쪽도 적분 쪽도 만납니다. 알겠죠? 만날 때 어떻게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항등식은 첫 번째 막 때려 넣어가지고 힌트를 뽑아내서 산수하면 돼. 그때 요까지는 너무 당연한 대입이고요. 알겠죠? 그럼 식이 특정됐지? 그치? 그 다음은 상황에 따라 틀릴 거야. 첫 번째는 지금처럼 센스 있게 얘는 2차라서 식이 쉬워서 그래요. 하나의 그 숫자를 잘 잡아냈는데 x에 1을 대입해도 그리 어렵게 안 풀립니다. 알겠죠? 동함수가 구하면 될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항등식 때는 뭐 수치 대입이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정 숫자들로 뭔가 안 잡히면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아까 준영이 얘기한 대로 식을 그냥 대입하세요. 빨리.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3학년 모의고사 4점짜리 일부러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잔대가지고 막 두들기는 친구들 다 시간 날리고 문제 못 풀게. 알겠습니까? 우직하게 그냥 밀고 가는 친구들 먹게. 요즘에 그런 시대야. 우직하게 미는 친구들한테 제대로 그 정답을 주기 위해서 잔머리를 때려놓는 애들을 다 잡아내려고 머리 엄청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머리만 좋아하는 나름 이제 수학적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친구들 요즘 잘 안 먹혀요. 알겠죠? 우직하게 밀고 가는 연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봐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1차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고 알겠죠? 뭔가 잘 안 뚫려? 그러면 버리고 야, 식 밀어넣어 그냥. 식을 밀어넣는 게 무슨 말이겠어? 식을 잡아서 고함수도 잡아서 2ax 더하기 4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얘기야. 그럼 이게 항등식이니까 2차 항도 영대화 되고 1차 항도 영대화 되고 3차 항도 영대화 될 거 아니야. 그거 탁탁탁 뽑아내면 수학 분리 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항등식이 나오면 숫자를 대입해서 적절한 숫자를 뽑아내는 센스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걸로만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하고 그냥 일반형으로 싹씩 세팅한 다음에 싹 밀어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뭐냐 차수,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돌리는 문제가 여기에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까지 푸시면 여기 미분의 일반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아, 이제는 선생님 아시면 이거 10번이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오늘 발만 살짝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허리 파트. 자, 봐봐요. 쉬운 얘기만 할게요. 자, 미분 관수 얘기는 오늘 끝이다. 알겠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큰 1단원이 끝난 거예요. 큰 1단원의 내용은 뭐냐면 정리 한번 하고 오늘 발만 방금 놓을게 알겠죠? 큰 1단원이 뭐냐면 미분계수 정의 파트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순간변의 무엇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무엇이었는지 잘 배웠고요. 미분법 공식 잘 익혔고요. 그걸 통한 오피탈 정리 극한에서 활용 잘했고요. 그죠? 오늘 미분 가능성을 배웠다.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이 미분 가능한데 거기에 보통 우리한테 식으로 줄 거니까 식으로 주면 세 가지 접근을 하면 된다. 기본 유형으로 분리가 되는 함수야? 그럼 그대로 이제 딱딱 대입하고 미분을 대입하면 항상 되고 그 다음 y는 fx, y는 gx가 접할 때 처리하는 방법 fx는 x-a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gx를 할 때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의실수 xy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처리하는 방법 알겠죠? 그렇게 배운 거야. 다 개별적 암기가 필요한 파트인 거죠. 그게 끝나면 큰 2번이 2번 우리 여름방에 타이트하니까 조금 시간 남았을 때도 좀 해보자.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여기를 많이 어려워해요.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거 어디 쓰지? 뭐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쓸게요. 1번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있고요. 2번 그래프 그리기 3번 속도에 적용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건 도함수를 외변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지?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습니까? 그럼 너네들은 왜 그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를 배우는 거죠. 알겠죠? 자, 너네가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되면 일단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지 못했던 3차 이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에서 순간순간 속도를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 첫 번째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울 거야.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알 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접점을 알고 있을 때와 접점을 모르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크게 알겠죠? 세부적으로 세 개지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오늘 첫 번째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만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건 쉬우니까. 자, 접점할 때는 진짜 쉬우니까 지금 그냥 구하래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접점이 나와 있는 거야. 뭐 t, ft랑 이런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선은 직선이니까 여러분 혹시 또 이 가물가물한 친구들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건 아시죠? 네. 우리 함수 극한할 때도 한번 했는데 그지? 뭐가 필요하죠? 기울기와 그렇죠. 지나는 점. 요게 상식이야.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점이 직선이 있다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m x-p 더하기 q. 요게 기본기야 기본기. 알겠죠? 요건 돼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봐봐.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접점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돼? 기울기. 야, 요 점에서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미분에서 t를 대면 지금 t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기울기겠죠? 얘 둘 가지고 직선 세우면 그게 접선인 거죠. 끝! 뭐 할 게 없어. 얘를 미는 거야, 봐. y, x 이렇게 있어. 식을 줬습니다. 알겠죠? 접점을 알 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점을 주는 거야. 야, 여기가 1,3이야. 오케이? 여기에서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문제 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 직선 세우라고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진한점이 필요하겠죠? 진한점은 나와있네.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F 프라임 1일 거 아니에요? 식이 있으면 숫자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기울기와 점 있으니까 직선 세우는 거. 끝. 이런 문제야. 알겠죠? 오케이? 이거 할 것도 없는 문제죠. 이거는 얹어놓지 않는 거지. 알겠죠? 자, 한 문제 앞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어디냐면, 이거 하나만. 245번. 라이트하게. 접선을 딱 구하는 5만 원 풀고 끝내겠습니다. 245번입니다. 보실게요. 245번입니다. 245번. 보세요. 자, 쌤 또 이 설명을 위해서 fx 알려줄게요. fx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다 했습니다. 알겠죠? 자, 차근차근 가보죠. 얘 위의 x가 마이너스 1인 점 스톱. 이 점이 뭔데?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이 점에서 그 접선이 스톱. 접선부터 구하세요. 알겠죠? 자, 얘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 접선부터 구할게요. 끊어읽기 하세요. 알겠죠? 할 거 생기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위의 점이니까 접점인 거죠. 이 함수가 막 있으면 그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나는 점이 여기 나와 있죠? 얘가 접점이니까 지나는 점. 뭐 구해야 돼? 요 점에서의 기울기. 그게 뭔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 위 점이니까. 그죠? 미분되죠? 요 고민만 할게요.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 yes. A 방면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0이네.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상수 빨리 한 거야. 그러면 접선이 뭐야? y는 기울기 A니까 마이너스 가로 x 플러스 1 더하기 0. 그죠? 정답. y는 마이너스 s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2,a를 지난다. 대입하면 a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점이 나와 있는, 즉 접점을 준 상태의 접선은요 되게 쉬워요. 어차피 앞에 거와 연계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숙제는 오늘 숙제는요 오늘 아시다시피 양이 조금 되나? 201번부터 이 페이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201번부터 이제 방이잖아요. 화이팅! 251번까지 할게요. 접선 방식은 살짝 맞았어요. 문제는 좀 안 돼요. 251번.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알 때는 한 페이지만 넣었어. 알겠죠? 기본 문제 한번 풀어와라 이거지. 됐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